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재소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남편을 철수라고 하고 아내를 영이라고 하고 상간남을 상철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인신고한 지 꽤 됐죠. 꽤 됐고 상철이 우리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상철은 내 와이프 영희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희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철수가 지인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방 고향에 내려갔다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가를 합니다. 하루 일찍 귀가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좀 일찍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못 볼 걸 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내 와이프 영희와 그 누군가가 이렇게 뒹군 흔적이 있고 밥을 먹거나 음주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영희가 이제 3시간 정도 뒤늦게 부랴부랴 와가지고 사촌동생 집에 가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좀 알아봤더니만 이제 주위 동네 친구들이 영희 씨가 누군가랑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아파트 CCTV를 살짝 좀 보니까 상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철수는 바로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때립니다. 그래서 삼자간 합의를 하게 돼요. 삼자간 합의할 때 이제 불륜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고, 대신에 폭행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재소 합의가 된 걸로 끝났어요. 근데 다만 위약벌 조항을 적었는데, 여기서 영희와 상철이, 즉 와이프랑 상간남이 앞으로 또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합의는 무효가 된다라는 조항을 적어놓고 이렇게 3명 다 사인을 했어요. 그 부재소 합의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원래 바람 한번 피면은 생각나죠. 그래서 영희 씨와 상철 씨는 또 만납니다. 또 만나는 것이 그 학원 지하철장에서 은밀하게 같은 차를 타고 있다가 만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피고인 상간남 상철은 부재소 합의의 효력에 위반된다, 너 문제 삼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합의서에 써있는 학원 장소 이외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모텔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지, 학원 지하철장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은 그 부정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철수는 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영희 씨와 상철 씨가 학원 지하철장에서 만난 것을 제시를 하면서 합의서에 있는 무효화 조항 때문에 이 부재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오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불륜이 있었고 그 뒤로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법원은 합의서의 학원 외의 만남이라고 내용이 단순히 업무상 만남을 제외한 모든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사고를 친 남자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의심되는 일은 웬만해서는 하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 보조 교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내는 것은 당연히 학원에서 업무상 일환으로 보는데, 굳이 퇴근을 했을 때 왜 학원 지하철장에서 같은 차를 타고 있냐는 거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은 차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것은 학원의 만남을 가진 것이고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부재소 합의는 효력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상철 씨는 이제 불륜 사실이 없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또 법원이 판단해줬어요. 그 이유는 들어갈 때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나올 때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아니, 뭐 정장 차림에 들어가서 밥을 그냥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리고 영희 씨가 자백을 했죠. 남편한테 내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정황들이 있어요. 철수 씨가 집에 가서 술, 먹은 음식, 이런 먹은 흔적들, 그리고 어질러진 침대 상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식사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철 씨와 영희의 부정행위가 우리 철수와 영희의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우리 철수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을 해서 2,6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고 나왔고요. 이게 피고가 끝까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내 영희도 자백을 했고 여러 가지 집안 상태 그리고 복장이 정장에서 트레이닝복으로 좀 변경된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정행위가 맞다라고 재판부는 인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꼭 다른 남성의 집 또는 다른 여성의 집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들어가지 마세요. 핸드폰을 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핸드폰을 촬영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음을 입증하게끔 핸드폰을 촬영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다 부정행위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으면 손도 잡게 되고 뽀뽀도 하게 되고 성관계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